안녕하세요. 대기업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이슈가 있었던 인상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상가가 이제 오늘 상승을 좀 해주면서 한 1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갭 떠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늘 상승한 이유에 대한 이슈로 본다면 정제염 공장의 생산 중단입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한 기사가 단발성인지 연발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단발성으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원래 들고 있던 주주분들이 수익이라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뉘앙스를 좀 가져가야 되고, 연발이라면은 조금 절반 정도 정리하고 절반 정도 추가 상승을 더 본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하고, 이 현재 가격보다 이제 높은 평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발이기를 이제 바라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우리가 이제 단발이건 연발이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매물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이전의 상승 이슈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인상가에 대한 적정 가격에 대해서 오늘 제 주관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해당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요, 저희 대기업에서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인상가 이렇게 보면은 금일 갭 떠서 시작을 해서 윗꼬리 달아주고 아랫꼬리 달아주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라면은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긴 했죠. 많이 오르긴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주가 자체가 이만큼 올랐어도 바닥권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일 최근에 강한 쌍봉을 크게 형성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를 올렸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계속 터지면서 매도세가 나왔고, 거래량 없이 빠졌다가 거래량 없이 다시 반등을 주더니 거래량 찍고 올리면서 여기서 음봉 떨어지면서 거래량 나오면서 매도 물량이 여기서 좀 많이 나왔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니지만 해당 부분에 이제 매물대가 좀 강하게 형성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는 해당 매물대에 이제 강한 매물대가 이제 형성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상승했던 이유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6월 달에 상승했던 이유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운전 소식에 엘니뇨 기승에 따른 이상 기후 우려 등의 이제 음식료 테마랑 이제 소금 테마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 오염수가 바다에 뿌려지는 거잖아요. 희석이 되긴 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가 소금을 채취할 때는 바닷물을 끌어와서 말려가지고 소금을 채취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방사능에 대한 우려들도 있었고, 그리고 식음료 테마도 같이 올라갔던 이유가,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웬만해서는. 그래서 소금을 많이 사용하니까 깨끗한 소금을 이제 사재기해 놓는 것들과 깨끗한 소금으로 만든 식음료를 미리 사놓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월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8월도 일본 오염수 방류가 이제 시운전이 아니고 방류죠. 그냥 방류로 인해서 소금 테마랑 식음료 테마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 식음료와 플러스 소금인 건데, 해당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가격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 오늘의 상승도 소금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상승했던 이유를 딱 가져와서 본다라면은 여기서 우리가 단발성인지 아닌지를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금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 한주 정제염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소금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국내 유일 정제염 공급 업체가 중대 재해 사고로 공장 가동을 열흘째 멈췄다. 이로 인해서 식품업계가 필수 원재료인 정제소금 부족으로 제품 생산을 전면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경제보도에 따르면 울산에 있는 업체 한 주에 소금 제조 공장에서 지난 15일 해수 취수 시설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안타깝게 발생을 했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 재해 판정을 위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소금의 생산 방식에 따라서 정제염과 천일염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이제 그 TV 같은 데 봤을 때 이렇게 바닷물을 끓여와서 이제 말려가지고 하는 것들을 천일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나오네요. 바닷물을 염전에 가둔 뒤에 햇빛과 바람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제조를 하고, 반면 정제염은 바닷물을 전기로 분해를 해서 인공적으로 소금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소금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정제염이 천일염보다는 가격이 저렴하죠. 왜냐면 천일염은 이제 비 오면 또 그 비닐로 다 덮어놔야 되고, 천일염은 직접 다 말리는데 시간이 소요되는데, 정제염은 그래도 이제 전기로 분해해서 인공적으로 소금을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절약을 돼서 단기간에 많은 양을 뽑아낼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렴해서, 그리고 이제 인공으로 소금을 추출했기 때문에 불순물이 적고 농도가 균일해서 과자, 빵, 면, 장, 김치 거의 모든 식품 제조에 정제염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정제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한주뿐인데, 한주는 서울 석유화학단지 내 열병합 발전 설비에서 나오는 고온의 증기를 이용해서 해수에서 이제 정제염을 뽑아내 왔었죠. 그런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업무 중에 사람이 죽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장이 10일간 중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볼 포인트는 이런 내용 때문에 인상가가 올라간 건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5일에 조업가동 승인심사위원회 열어서 작업중지 명령 해제 여부를 논의할 건데, 여기서 단발성인지 단발성이 아닌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이제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가 된다라면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이슈가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기간들이 필요하다, 조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온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해당 기사로 인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뉴스로 인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아직 종가까지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외국인과 기타 법인 쪽에서 매도세가 나온다라는 점, 요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아침에 갭 떠서 상승해서 계속 조금씩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5분봉 이런 식으로 흐르다가 언제 이런 식으로 다시 가면서 쌍봉 찍으면서 여기서 이제 종가를 형성해줄 가능성도 높으니까 우리가 요 라인들, 해당 라인들이 이탈하는지의 여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이 앞전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돌파하기에는 좀 무리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수익권이신 분들은 수익을 챙기시는 방향을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 이제 본인 본전가 부근까지 이제 장기간의 가격이 내려가 있었잖아요. 본인 본전가 부근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짧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재무제표로 한번 보면서 이상가의 적정 주가를 한 번쯤은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우리가 BPS 한 번만 볼게요. 여기 크게 보면은 보시면 인상가입니다. 쭉 보시면은 위에 인상가 재무제표고, 쭉 내려서 볼게요. 쭉 내려서 보면은 제가 보고 싶은 건 BPS를 보고 싶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BPS가 되어 있죠. 즉 2023년의 BPS인데, 요거는 BPS가 뭐냐면 주당 순 자산 가치입니다. 즉 기업의 총 자산, 내가 회사라고 치면 우리 회사의 총 자산이 있고 내가 빌린 돈, 부채가 있죠. 내 총 자산, 부채도 자산의 일부니까 자산에서 내가 빌린 부채를 다 빼고 나면 순자산, 진짜 내 것만 남는데, 그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눠버리면 한 주당 얼마다, 이런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BPS가 주당 순자산 가치니까 한 주당 1713원입니다. 즉, 한 주당
한 주당 1713원이니까 지금 당장 회사가 망하더라도 한 주당 1713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BPS보다 낮게 주식의 가격들이 측정되기는 좀 어려워요. 낮게 측정이 된다라면 대부분 저평가 라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본다라면은, 후쿠시마 이후에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었나요? 여기서 요런 그림을 좀 보여줬죠. 그럼 해당 가격대를 좀 보면은, 2,000원에서 한 1,000, 저가로 따지면은 한 1,670원에서 한 2,300원 정도 가격대까지 쭉 내려오면서 형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BPS와 가격대가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BPS 기준으로 따지면 BPS보다 높게 형성이 가격이 된 거기 때문에 BPS 부근까지 가격이 끌어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EPS 주당 순이익으로 이제 주가를 좀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EPS 기준으로 2023년에 적정 주가를 구해보니 183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 적정 주가를 구한다면 1830원 정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BPS로 따지면 1700원 초반대가 나오고, 그래서 대부분 재무제표 기준으로 본다면 고평가와 저평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기업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기업의 밸류가 좋으면 고평가와 저평가, 고평가와 적정주가, 고평가와 적정주가 이렇게 움직이고요. 기업이 좀 별로다, 기업의 실적이 점점 안 좋아진다, 악화된다면 저평가, 고평가, 저평가, 적정주가, 저평가 이런 식으로 주식의 흐름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인상가는 뭐 꾸준한 우상향을 나오는 것보다는 뭐 ROE도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그냥 매출이 항상 꾸준합니다. 갑자기 소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거나 판매량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냥 꾸준하게 나오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BPS 기준에 1,700원, 이 EPS로 이제 적정 주가를 구했을 때 1,830원. 요 가격대에서 이제 위아래의 파동을 만들어 주는 게 당연한 모습이다. 근데 금일 공장 중단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좀 오버슈팅의 모습을 보여줬다. 오버슈팅의 끝은 해당 후쿠시마였죠. 여기서 거의 4,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매물대에 지금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무제표상 적정 가격은 해당 레인지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해당 라인지까지 내려오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의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해당 기사와 내용들이 단발성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해당 라인들 뚫어주면 우리가 그 위에 있던 매물대 라인까지 볼 수 있다. 근데 지금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거 보니 다시 한번 해당 라인들을 먼저 뚫어주는 게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해당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해당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